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학교보건 특강 시간입니다. 학교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강론서나 각종 법들이 그렇게 크게 개정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과서 대비로 개정된 부분은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2시간은 변경된 내용들을 보는 거고요. 한두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과 항상 전체 개괄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저희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죠. 자, 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라고 했죠? 전체를 개괄하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양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때 하는 요약은 중요한 내용들의 요약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지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요약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요약을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간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전체를 개괄하는 거를, 전 과목의 전체 개괄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벌써 2월 중순이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정도면은 지역사회, 학교보건, 보건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부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고요. 느린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속도에, 객관적인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속도, 즉 여러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빨라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때 해야 되는 공부는 뭐라고요? 청킹과 관련돼서 전체 개괄을 하면서 이 전체를 다 청킹으로 암기해서 머릿속에 큰 판을 딱 넣어두는 거예요. 청킹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암기해도 어차피 12월에 까먹어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청킹을 통해서 전체를 개괄한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도록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서 공부는 누적 공부다. 지역사회 한 번 봤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제 본 지역사회 오늘도 보고, 오늘 본 지역사회 내일도 보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5, 6월이죠. 5, 6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거는 쪽지된다. 죄송합니다.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청킹, 개괄 요약, 즉 청킹 공부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 청킹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전체 개괄해보게 될 텐데요. 이 청킹은 사실 제가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만든 걸 많이 가져오지 않는데, 이런 똑같은 유사한 청킹이 다른 데서 굴러다닌다면 같은 수험생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배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만, 하지만 제가 만든 청킹이 뭐 공무원 시험이든 어디든 타 학원이나 타 강사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된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한두 글자가 다르다고 본인이 만들었다고 표현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요, 청킹에 관련된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활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청킹을 다른 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제가 만든 걸 본인이 만든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보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체를 개괄해서 청킹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놔라. 그러면 큰 흐름이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온다면 5월, 6월은 어떻게 된다? 이 청킹을 풀어서 공부한다. 그 청킹으로 외워둔 내용들이 단순히 청킹만 떠오르면 안 돼요. 풀어진 내용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떠올라야 되는데, 이 내용의 공부가 5월, 6월에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5월, 6월에는요. 그러면서 여기는 청킹 개괄하면서 당연히 이해를 수반해야 돼요. 이해 없는 공부는 여러분 사상 누각이에요. 지금 외웠다고 생각해도 다음 날이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5월, 6월에 공부 방법은 뭐라고 했죠? 공부의 폭도 늘리고 질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의 자료 방대하게 수집하세요. 양적인 공부하시고요. 질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청킹만 외웠다면 그 청킹을 풀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시게 될 거냐면요. 계속 웅얼거리는
웅얼거리는 공부를 하게 돼요. 웅얼 공부라고 합니다. 웅얼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마주하면서 계속 읊으시는 거예요. 본 것, 외운 것 또 외우고 외운 것 또 외우고 하면서 벽 보고도 웅얼웅얼. 이때 이제 웅얼 공부는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돼요. 이때 제가 이제 짜투리 시간 활용법을 계속 알려드리게 되죠. 밥 먹고도 웅얼거리고, 화장실 가면서도 웅얼거리고, 출근하면서도 웅얼거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웅얼거리고, 이런 웅얼 공부법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느 정도 방대한 양이 여러분들에게 집대성이 됐다. 그러면 7월부터는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가 7, 8, 9까지는 문제풀이가 선행돼야 되죠. 이때는 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요, 쪽지 공부법 혹은 포스트잇 공부법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포스트잇 공부법의 문제는 여러분, 저의 카페,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요, 물론 제가 수강생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제가 막 다 연락을 드리면서 합격 수기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잘 못 돼요. 왜냐면 저는 남한테 부탁하는 거 정말 잘 못해서, 정말 친한 분들,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합격 수기 써주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 선생님도 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감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제 인강 듣는 분, 뭐 어쩌다 한 번 이야기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요청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직접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그런 합격자 수기가 올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청한 수기라기보다는 학생분들이 올린 그런 수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수기 중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저는 쪽지를 이렇게 활용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실 제가 카페 관리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카페가 너무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좀 너무 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밴드 중심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밴드에서 주시는 거는 늦어도 뭐 일주일 내로 답변을 다, 빠르면 하루, 좀 늦으면 3, 4일, 그리고 일주일 내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쪽지는, 카페는 제가 바쁠 때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요즘은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카페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다음.net 이룸입니다. 이는 동그라미가 3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 안 되면 이룸 복원, 이하라 복원을 치시면 다음 카페로 연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카페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문에는 최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 카페에 좀 가입하시면 좋은 건요, 제가 이제 조만간 책에 나옵니다. 2월 중순에 지역사회 간호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2차 끝나신 선생님들이 저 2차 좀 정말 아쉽게 안 됐는데요, 이런 분들이 새로 바뀐 내용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2월 중순에 제가 지역사회 책에 나오고 3월에 이제 성인 책에 나오고 이러는데, 이때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책 증정 이벤트 혹은 책 반값에 구매하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니까 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그런 공지는 카페 혹은 밴드 이런 데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무료로 혹은 반값에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게릴라성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이제 옛날에는 책을 100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렸어요. 그런 100분 이벤트. 근데 그때는 책이 얇았고 올해는 좀 책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100분 이벤트까지는 조금 제가 자신이 없고 최대한 사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벤트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청킹 공부법, 그래서 청킹 개괄 요약 공부법, 웅얼웅얼 공부법, 포스트잇 공부법까지. 이제 포스트잇 공부법이라는 건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계속 암기하시는, 정말 누적해서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암기하시는 거거든요. 포스트잇 공부법을 하시면 이제 10월, 11월은 병풍 공부법입니다. 병풍 공부법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만의 아는 거는 다 쳐내고 잘 안 외워지는 거, A급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병풍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기 자료를 만드는 거죠. 언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10분, 20분 만에 전체 과목별로 10분, 20분씩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는 게 병풍 공부법입니다. 꼭 이 병풍 공부법이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책을 완전히 병문처럼 만드는 거 아니지만 책에 있는 거, 필요한 거, 내가 시험장에 가서 10분 동안에 빨리 돌려보면서 눈으로 찍겠다라는 것들만 체크해서 시험장에 10분 내로 볼 수 있게끔 요약해 놓는 것, 이것도 역시 병풍 공부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킹 공부법, 웅얼 공부법, 포스트잇 공부법, 병풍 공부법을 통해서 1년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전체 개괄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매 시간마다 첫 시간은 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큰 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이제 이 표가 머릿속에 딱 다 들어와야죠. 지역사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 7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나는 보건교사가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혹은 지역사회 간호가 뭔지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이해 파트를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내가 보건교사니까 학교에 갈 거야. 학교에 가서 학교의 체계, 즉 보건의료 체계,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교사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이걸 파악할 거야 라고 해서 두 번째 원을 마무리하시고요. 세 번째 원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세 번째 원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거야. 업무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업무를 해야 되겠죠. 지역사회 간호의 업무 목표는 뭐다? 건강 증진, 물론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지만 그것도 또한 더 큰 틀에서는 건강 증진이 되는 거죠. 건강 증진을 향해서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건강 증진은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당연히 건강 증진의 기본 발전, 방향을 봐야 되는 거죠. 라론드 보고서, 오타와 보고서, 건강도시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건강 증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론들을 공부한다고 했죠. 왜냐면 건강 증진이 정의를 먼저 보고 건강증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봤으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시킬지에 대한 이론, TB-P4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TB-P4 이론은 또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론까지 다 봤으면 드디어 이제 실제 사업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된다? 건강증진법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강증진을 유발하고, 사업을, 즉 계획을 만들어서 헬스플랜 2030이라고 하는 국민건강계획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사업,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기타 세부적으로 학교에서는 건강학교, 그 다음에 산업체 혹은 도시에서는 건강도시, 이런 생활 건강 습관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사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하면 건강 증진의 내용도 끝나요. 그 다음에 그럼 뭐죠? 목표가 끝났어요. 내가 보건교사인데 실제로 보건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목표에 향한 건강 증진을 연구해 봤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간호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건강 증진을 향한 간호가 바로 보건교사의 업무잖아요. 간호를 실시할 때 큰 간호의 과정에 따라서 업무를 실시한다고 했죠. 그렇게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간호를 잘할지에 대한 간호 이론을 연구해 본다고 얘기했어요. 간호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체계 이론, 교환 이론, 기획 이론,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로이의 적응 이론, 여기다가 제가 생태학적 모형까지, 건강 생태학적 모형까지 더 추가를 넣었죠. 기획 이론에 연관지어서. 이런 이론들을 같이 공부하시고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간호를 잘하겠다라는 개념이 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호 과정으로서 실제로 간호를 수행하는 거죠. 전체를 다 사정하고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사정, 진단, 계획을 세우고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를 평가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를 보건교사가 실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수부, 문지기, 진우가 복수방에서 수평계로 수평을 쟀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청킹도 함께 다 같이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간호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요? 간호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는 방법이 뭐다? 그래, 객관적인 데이터로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게 바로 역학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역학의 정의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뭘 본다고 해서 역학이라는 건 역학의
조건들, 그렇죠. 확정 조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역학의 연구 방법 세 가지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실험 역학이 있고 분석 역학도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봤었죠. 이렇게 역학의 연구 방법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뭘 본다? 측정 지표를 본다. 측정 지표도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구학적인 요소는 네 덩어리, 보건학적인 측정 지표는 네 덩어리, 그 다음에 역학적 측정 지표는 이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변환되는 요소들. 자, 제일 처음에 보건학적인 측정 지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출생률, 사망률, 인구율, 그렇죠? 인구율은 뭐 부양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수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학적인 측정 지표를 봤으면 역학적 측정 지표 뭐가 있었죠? 교차비, 상대 위험비, 기속 위험도, 기속 위험 분율, 그 다음에 유병률, 발생률, 발병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작년 시험은 기업 위험 분율이 나온 거죠.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틀리신 분들은 솔직히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틀리고 왜 내가 고득점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부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형 지표로서는 뭐가 있죠? 조율, 특수율, 그렇죠. 표준화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같이 봤고요. 이렇게 표준화를 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 지표까지 갔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역학의 사업 내용들. 역학은 뭐예요?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이었죠. 효율적인 예방법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잘 개발된 효율적인 1차 예방법은 뭐가 있었죠? 예방접종. 그래서 효율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의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집단 검진 내용을 보게 될 거죠. 그리고 3차 예방은 감염병 관리, 그리고 만성병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치아가족 이런 것들도 보고요. 여기다 추가로 이제 인구학적인 요소까지도 하나 더 곁들여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 봤으면 역학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건교사가 하는 간호 과정의 일례였잖아요. 간호 과정, 일렬의 간호 과정을 다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업까지 봤으면 5번째 원으로서 대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 나왔죠? 1차 예방, 그러니까 1차 의료, 그렇죠. 전 국민, 모든 국민, 취약계층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의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가족, 산업체, 학교. 여기서 학교 보고는 추후에 뒤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을 대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게 대상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자까지 파악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파악하는 거죠? 환경을 파악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의 요소들, 뭐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호르몬의 요소를 봤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보고 그 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성 요소들을 보는 거죠. 대기, 물, 그 다음 대기, 물, 토양, 폐기물, 그쵸? 생활 환경, 그리고 음식,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런 요소들의 정상과 비정상, 기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간호, 재난간호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난간호에서는 재난간호의 유형, 그렇죠. 뭐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그리고 재난의 단계, 팩탁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대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어요. 제가 매번 한 첫 시간마다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면서 이게 뭐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쫙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도 계속 떠오르는 그런 웅얼웅얼 공부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와 있으면 5월, 6월에는 웅얼웅얼 공부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자꾸만 떠올리면서 청킹으로 했던 걸 자꾸 읊어보시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도 읊고 아이랑 대화하면서도 읊고 출근하면서도 읊고 부족한 부분은 책을 찾아서 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큰 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추가 자료들도 많이 집대성해서 더 정리해서 끼워 넣고 이게 바로 5월, 6월에 공부가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지역사회 개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청킹을 다시 한번 전체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되면 지역사회 간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간호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너무 많이 공부하셨죠? 김하준 교수님의 3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제일 처음에 대상이 나오고요. 목표가 나오고요. 활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 대상.
대상은 개인, 가족, 산업체, 지역사회. 그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봤죠. 여기서 이 대상의 지역사회의 의의가 청킹이 뭐였죠? 집대지, 조문생, 여자 특수소가 있었죠. 이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은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청킹의 의미가 다 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다 집은 뭐였지? 집합체, 대는 뭐였지? 대명 공동체 이렇게 안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집대지 조문생 여자 특수소는 집대지에 조문에 갔더니 생 살아있네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떠오르면서 자꾸만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집이 뭐였지? 대가 뭐였지?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 5월, 6월까지 되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유형 이런 것들을 사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형시켜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청킹은 집대지, 조문생, 여자, 특수소 이걸 암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봤으면 다음은 목표가 있죠. 목표는 뭐가 있었죠? 지역사회의 목표는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 바로 목표였죠. 기억나시죠? 목표라는 건 건강해지자 이런 목표는 뭐다? 모든 지역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끔 도약하자. 이게 바로 적정기능 수준 향상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적정기능 수준 향상을 시키는 요건들 정환이가 보습한 사유 얘기했죠? 이것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2007년부터 2017년부터 제가 계속 해왔던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서 대상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는 거죠? 기능 연속 지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 연속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질병 연속표는 혹은 기능 지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죠? 자대성자적, 긴초외장 이거 그냥 앞 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그러니까 자대에 다니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0글자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대성자적, 긴초외장기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까지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그러니까 활동과 관련해서는 1차적인 간호 활동이라든지 우리 간호 수행인 거죠. 그리고 감독으로서 조감독 활동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활동과 목표 사이는 수단, 그리고 대상과 활동 사이에는 간호 과정이 있다. 이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간호 과정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간호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 파트는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요.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 정책 이 파트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청킹으로 전체 스크린샷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웅얼웅얼 하면서 청킹을 풀어보고 해설을 달아보고 사례를 매칭만 시켜보고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정책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건교사로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의 흐름, 정책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때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보건교사로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보건의료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여기서의 체계는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돼요.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건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습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요. 제가 또 얘기했죠. 자조로운 전경을 관리한다. 얘기했죠? 이렇게 구성요소, 자조로운 전경을 관리한다라는 내용을 또 머릿속에 빡 넣으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는 뭐였지? 자원이었나? 자원개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요소까지 봤으면요. 다음은 보건의료를 전달해 줄 때 우리가 이 보건의료 전달을 위해서 구성요소가 자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달을 하려면. 자원이 개발돼야 되는 거고요. 그 자원을 조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에게 경제적으로도 서포트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의제 규제 막 했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면 이렇게 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가 형성이 되고 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소에 배분이 되는 거죠. 이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데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려고 할 때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유형이 있다고 했죠. 누구죠? 프라이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레머의 4가지 유형이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프라이의 3가지 유형은 뭐였어요? 자유방위명,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었어요. 사회보장형, 그 다음에
사회주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었고요. 자유방위명의 장점이 사회보장형의 단점이었고 자유방위명의 장점이 사회보장형의 단점이었다. 서로 크로스되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얘 장단점은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얘의 장단점에 또 청킹은 뭐였죠? 재운이 질적으로 좋은 사람의 예비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운질까지가 자유방위명의 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재량권이 있다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든지 질적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운이 질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예비비를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비는 또 예방 서비스는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머죠. 레머는 4가지 단계였다고 했어요. 레머의 청킹이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레머의 4가지는 뭐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자기복이야 이렇게 썼나요? 그래서 자유기업형, 자기복 이렇게 있죠. 자유기업형이랑 복지체계형, 그렇죠? 자유기업형이나 복지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복을 포장하라 그랬죠. 포괄적, 보장형, 그렇죠? 포장하면 자기복을 포장해서 사게, 무엇을 사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복을 포장해서 사게 이렇게 하는 레머의 4가지 유형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복지형에 해당하는 거죠. 복지지향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장점, 단점을 좀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까지 봤으면 다음은 제도를 봐야 되는 거죠.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도 중심적으로 봐야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무래도 사회보험 형태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형태로 많이 뜨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3가지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사회보험형, 그쵸? 사회보험형은요, 보험형이죠. 산년고, 상건, 노인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고요. 사회보험형, 다음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공부하는 기생의 급여라고 했잖아요. 공부는 공적 부조, 그쵸? 기생의 급여, 기억나시죠? 기생의 급여, 그쵸? 기초생활, 그리고 의료급여. 이게 바로 공공부조였고요. 그 다음에 사복, 이분 노화 장가 간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화 장가.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는요. 의료와 관련돼서는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는 의료급여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보험형 중에서 이건 전체 사회보장형인데 사회보험형 중에서 뭐가 있었죠? 노인과 관련된 내용들, 노인 장기 요양급여법 기억나시죠? 이 내용들은 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급여법은요. 대상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대상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하지 못하는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요양급여를, 그렇죠? 요양급여를 주는데 요양급여 종류도 다 기억나시죠? 이거 잠깐만 이제 청킹으로도 암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양급여 종류는요. 재가급여가 있었죠. 그리고 시설급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급여의 종류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좀 자꾸 암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노인장기요양의 대상과 급여와 노인장기 급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절차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뭐 등급도 있는데 등급은 가볍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등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절차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뭐 어떤 특징 같은 거 해가지고 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동계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어차피 계산기가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20%는 누구에게, 15%는 누구에게 이런 것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재정인 거죠. 자, 재정이라는 거는 뭐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재정적인 문제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재정이 문제가 된 건 왜요?
요구는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한정된 재화에서 국민의료비가 상승한다.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이유, 이거를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이렇게 구별해 보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수요 측, 제도적, 공급 측의 방법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죠.